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를 아시나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평생을 두고 고민했던 주제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봤을 그런 것들입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피곤한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가? 이런 질문들 말이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데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지쳐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지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평온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 따뜻한 거 아닌가,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이 말이 결코 차갑거나 외로운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건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우리는 평생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이웃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또 누군가의 동료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역할들을 하는 동안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을 챙기고, 일하러 나가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쓰다 보면 하루가 끝날 때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루 중에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은 몇 분이나 됐을까 하고요.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독했을 겁니다.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사람들과 연락하려면 편지를 써야 했던 시대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와도 연락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그때보다 더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손만 뻗으면 전화기가 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데 정작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데 그게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찾는다고요. 혼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불편한 생각들, 후회스러운 기억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과 마주해야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임에도 억지로 나가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걸 인간관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남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한바탕 수다를 떨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오히려 더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드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행복한 척을 하다가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진짜 내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공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기 바깥에서 행복을 찾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오만하게 들렸어요. 뭔가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오만함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삶의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온하고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자식 문제로 고민하시잖아요.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했는데 자주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러 오면 다행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많은 부모님들이 서운해하시고 외로워하시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내 자식이라는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물론 자식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마음의 평화가 자식이 얼마나 자주 전화하느냐, 얼마나 자주 찾아오느냐에 달려 있다면 그건 너무 불안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고독의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 안에 있는 자원들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좀 쓸쓸하게 느껴지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왠지 외로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문득 하늘을 보기도 하고 길가의 꽃을 보기도 하고 그냥 내 발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그 시간이 참 평화롭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오히려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를 찌르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진다. 정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지니까요. 그런데 이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늘 붙어 있고 싶고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만의 취미가 생기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이 생기죠.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이걸 서운해합니다. 옛날처럼 항상 함께 있지 않으니까 사랑이 식은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오히려 성숙한 관계로 가는 과정입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자기 삶을 살면서도 필요할 때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죠. 저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부부들을 많이 봅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등산을 하고 아내는 친구들과 요가 수업을 듣고 저녁 때쯤 집에서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는 그런 부부요. 보기에 따라서는 각자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각자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재충전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배우자를 만났을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기대를 낮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현실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걸 기대합니다.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배우자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길 기대하고, 친구들이 항상 내 편이 되어 주길 기대하고, 세상이 공정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고, 배우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고,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기대를 낮추면 실망할 일도 없다고요. 이게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건 비관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자식이 무엇을 하든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전화하면 정말 기쁜 일이 되는 거고, 설령 연락이 뜸해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길 기대하지 않으면 조금만 이해해줘도 고맙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더 현명하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 자신의 마음과 태도에 집중하라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걸 내면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이런 자유의 소중함을 점점 더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게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제 정체성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 집착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삶이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지고 있다는 건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자원을 말하는 거죠. 당신에게는 어떤 취미가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읽는가? 당신은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가?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내면의 자원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길 수 있고 따라서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책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무수히 많은 세계를 여행하니까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모두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당신에게 아무런 취미도 없고 아무런 관심사도 없고 혼자 있으면 할 게 없어서 그냥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은 고독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의존성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심지어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특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되니까요.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도 언젠가는 먼저 갈 수도 있죠. 그렇게 혼자 남았을 때 만약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풍요로움이 있다면 혼자여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특히 좋은 책, 깊이 있는 책을 읽으면 그게 내 생각의 자양분이 되어서 나 자신도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꼭 어려운 철학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소설이든 에세이든 시든 자신이 읽으면서 뭔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이면 됩니다. 둘째는 사색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자기 인생에 대해, 세상에 대해,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산책하면서 생각해도 좋고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듯 생각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생각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색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셋째는 예술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직접 뭔가를 창작하는 활동이 우리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음악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진리를 전달한다고 믿었거든요. 꼭 클래식 음악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음악이면 충분합니다. 넷째는 자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걸 줍니다.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고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것, 매일 산책하면서 생각에 잠기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를 갖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우리에게 허영심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허영심이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마음이죠.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내 자식들의 성공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들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허영심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지 않은데도 행복한 척하는 이유, 힘든데도 괜찮은 척하는 이유, 외로운데도 사람들 만나서 떠들썩하게 지내는 이유, 이 모든 게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불쌍하게 볼까봐, 남들이 나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남들이 나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면 때문에 정작 우리 자신은 숨이 막히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좀 무책임하게 들렸어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건 이건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행복을 맡기지 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평생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가족 건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정체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직장에서의 직함도 없어졌고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찾지 않고 뭔가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분들이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자기 정체성과 행복을 다른 사람의 평가, 사회적 역할에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분이 은퇴하기 전부터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갖고 왔다면 어땠을까요? 취미도 있고, 관심사도 있고, 혼자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요? 그러면 은퇴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시간이 생긴 거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귀족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정신의 고귀함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정신이 빈곤한 사람은 결국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과 지위를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은 설령 모든 걸 잃어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잠깐 쇼펜하우어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쇼펜하우어를 비관주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봤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고 그걸 얻기 위해 고통받고 설령 얻는다 해도 금방 권태로워지고 다시 새로운 걸 원하게 되는 악순환 속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본적으로 불행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우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해방의 첫걸음이라고 봤습니다. 인생이 원래 고통스럽다는 걸 받아들이면 작은 고통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행복할 거라는 환상을 버리면 오히려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는 또한 삶의 의미를 찾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삶에는 애초에 정해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났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에 무슨 거창한 의미나 목적이 있을 리 없습니다. 이게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이게 자유로워지는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삶에 정해진 의미가 없다는 건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삶에 정해진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삶에 정해진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만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매일매일 평온하게 사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이 자유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외부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사회적 기대로부터,
물질적 욕망으로부터, 심지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라고요. 그리고 그 자유를 얻는 방법이 바로 고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쇼펜하우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도 사랑의 중요성, 동정심의 가치를 인정했어요. 다만 그는 우리가 관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관계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관계에 집착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젊었을 때는 상대방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내 행복의 전부인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의존적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마다 나는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각자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자기 삶을 살면서 함께할 때는 기꺼이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더 성숙하고 건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병도 올 것이고 상실도 경험할 것이고 실망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슬프지 않으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통을 즐기라는 게 아니라 고통이 올 때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받아들이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고통이 덜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괴롭히는 건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거부하고 싸우려는 우리의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이걸 많이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아파도 너무 불안했어요. 이게 큰 병은 아닐까, 내가 죽는 건 아닐까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몸이 아플 때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병원에 가지만 예전처럼 과도하게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통증도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더 평온해진다고 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온갖 욕망에 휘둘리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욕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뭔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되려. 물론 노년에도 고통은 있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예전만큼 많은 걸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실조차도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잃을 게 없어지면 두려울 것도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지면 우리는 진정으로 평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서 이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평온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몸은 불편하시겠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하시죠. 자식들이 찾아오면 기쁘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하고 비가 오면 집에서 쉽니다.
그렇게 순응하며 사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라는 거죠. 이게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순간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요. 밥을 먹고 있다면 그 음식의 맛에 집중하고, 산책하고 있다면 발밑의 땅과 주변의 풍경에 집중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연습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봤어요. 산책할 때도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서 정작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그런데 요즘은 의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음미하고, 산책할 때는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새소리도 듣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같은 일상이 더 풍요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덜 바라고 더 있어라일 것 같습니다. 적게 바라면 실망할 일도 적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끊임없이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많은 걸 바라지 않게 되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천천히 사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어쩌면 나이 드는 것의 축복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젊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평온함과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또한 동정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도덕의 근원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종교적 계율 때문도 아니고 사회적 규범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여러 상실을 경험합니다.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능력도 잃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깊은 고통을 느끼죠. 그런데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나이가 들어 직접 아픔을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때로 더 따뜻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경쟁적이지 않고 판단적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동정심, 즉 다른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의 지혜를 정리해보면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평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왔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왔으니까요. 갑자기 혼자가 되라고 하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과 대화해 보는 거죠.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저런 잡생각이 떠오르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고독한 시간이 오히려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지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도 느려지고 시끌벅적하던 주변도 한적해지고 많았던 사람들도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슬퍼하고 외로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오히려 축복입니다. 드디어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니까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것들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세요.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고 후반부는 두려움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이다. 슬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나이가 들면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지키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내면의 평화를 찾음으로써요. 내면의 평화란 무엇일까요? 그건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않는 그런 평정심이죠. 이건 무감각해지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화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 그게 내면의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에서 이런 교훈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나무를 보세요. 봄에 잎이 나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잎이 떨어집니다. 나무는 이 과정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잎이 떨어진다고 슬퍼하지 않고 겨울에 벌거숭이가 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의 순리를 따라 변화하고 다시 봄이 오면 새 잎을 틔웁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때가 되면 오는 것이 있고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늙음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주름을 가리고 흰머리를 염색하고 예전처럼 보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자연스러운 것을 거부하는가? 나이가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기운이 없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그렇다고 건강을 포기하거나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불가능한 것을 바라지 말라는 거죠. 60대의 몸으로 30대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60대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덜 바쁘게, 더 천천히, 더 여유롭게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삶의 예술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삶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만들라는 거죠. 예술 작품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우리만의 독특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는 우리 인생이라는 작품을 완성해가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많은 걸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시기죠.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에 불필요한 선을 지우고 정리하듯이 우리도 인생의 후반부에는 정리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우선 불필요한 관계들입니다. 형식적이고 피곤하기만 한 관계, 의무감으로만 유지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도 됩니다. 대신 정말 소중한 몇몇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도 않는 물건들로 집을 가득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의 지혜는 결국 삶을 단순화하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시간을 써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의미 있는 것에 시간을 쓰고 나머지는 과감히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입니다. 당신의 정신, 당신의 생각, 당신의 평온함,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고 변하지만 당신 자신은 평생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어쩌면 조금 어둡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철학 속에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중요한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고독에 대한 그의 통찰은 나이가 들어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지 마세요.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서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세요. 그리고 삶의 모든 변화를 심지어 나이 드는 것조차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고독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평안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